여러분 안녕하세요. 젠지니어입니다. 자, 오늘은 학력 콤플렉스, 여러분이 자신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시리즈 2탄을 제가 준비했어요. 1탄은 제가 동영상 이 마지막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 제 2탄은 바로 학력 세탁입니다. 학력 세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왜 이게 좋은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학력 세탁이란 무엇이냐? 학력 세탁이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약간 무슨 돈 세탁 같지만 이렇게 불법 같고 안 좋을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학력 세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더 좋게 이야기하면은 학력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학력 업그레이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대학 편입이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원 진학. 근데 이 중에서 쉬운 거는 대학원 진학이 더 쉬울 수 있어요. 편입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어떤 걸로든 이제 자신의 현재 학력에서 그 학력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면은, 대학원을 갈 수 있다면은, 그건 상관없어요. 어떤 방법을 택하든. 자, 그러면은 왜 학력 업그레이드가 일본에서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? 일본에서는 그 대학 편입을 하던 대학원을 진학을 하던 그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죠. 예를 들면 대학원을 시험을 봐야 되고 대학 편입도 시험을 봐야 되고 그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력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. 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을 했던 대학원 진학을 했건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대학원을 졸업해서 여러분의 그 한 사람으로서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로는 학력 세탁의 메리트. 그럼 왜 학력 세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학력 세탁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바로 최종 학력을 현재보다 높임으로써 취업을 지금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일본에서는 구직 활동을 할 때 그 이력서에 꼭 자신의 최종 학력을 집어넣어요. 기재를 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종 학력이에요. 그러니까 그 전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이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뭐 정말 편차치 40의 어떤 지방대학교 뭐 아니면 진짜 어떤 사립대 편차치 40대는 진짜 사립대를 갔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편입을 했어요. 뭐 마치급 대학으로 편입을 했어요. 그럼 예를 들면 뭐 메이지라고 해보죠. 메이지라고 해보면은 메이지 대학으로 여러분 편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은 메이지 대학이 되는 거예요. 그 편차치 40의 학력이 아니라.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을 진학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마치급 대학에서 예를 들면 대학원을 도쿄대로 갔다. 그럼 도쿄대가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그 최종 학력만 봐요. 그 전 학력은 신경 쓰지 않아요. 아까 위에서 그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것만 보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 학력을 높임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기업을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학력 세탁 아니면 학력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? 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먼저 이과나 공대생은 도쿄大学, 동경대를 노리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. 근데 핀도 꺼나야 되죠.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면 국공립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학에 공대생인데 아니면은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도쿄대 라면 좀 놀라실 거예요.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.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물론 이제 도쿄대뿐만 아니라 구제국 대학이라고 하잖아요. 구제국 대학. 근데 사실 구제국 대학에서 그 홋카이도大学나 아니면 큐슈大学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. 왜냐면은 홋당 그다음에 큐슈大学 난탕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 있는 거랑 제일 남쪽에 있는 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떨어져요. 도쿄大学는 탑이잖아요. 교토 대학도 이시니 일본에서 탑으로 인정받는 대학인데 그렇게 홋카이도 대학, 규슈 대학, 도쿄 대학 이 세 대학은 그 경쟁률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붙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.
예를 들면은 도쿄大学の 大学院 대학원은 한 해 사람을 엄청나게 뽑아요. 도쿄 대학 대학원은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그 도쿄 대학의 대학원을 지원한 학생은 굉장히 적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왜? 그러니까 도쿄大学은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유학생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. 도쿄大学은 굉장히 규모가 큰데 뭐 세계 거의 탑 클래스잖아요. 도쿄大学가. 도쿄는 규모가 굉장히 큰데 뭐 예를 들면 그 학부생들이 주로 있는 그 아까몽 아시죠? 아까몽으로 유명한 그곳은 홍고 캠퍼스라고 그러는데 그 홍고 캠퍼스가 아닌 또 例えば 카시와 캠퍼스라는 곳이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이제 이과 전문 그 캠퍼스인데 규모가 엄청 커요. 엄청 크고 뭐 예를 들면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실험 장비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신형이 아주 좋아요. 근데 이게 카시와 캠퍼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제가 알기로 한 2015년인가? 뭐 그때쯤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만큼 그 국가에서 도쿄대학에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. 연구시설, 장비, 교수진,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.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키우고 있는 거예요. 일본 국내에서는. 근데 그러면은 왜 일본 대학생들이 이 도쿄대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잘 안 할까? 제가 말씀드리면은 먼저 현재는 취업이 굉장히 쉽죠. 일본에서는.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급 대학 졸업하면은 대기업에 들어가는, 특히 일본인으로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취업의 용이성. 예전보다 취업이 훨씬 쉬워졌으므로 잘 됐으므로 일본인들도 굳이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석사 진학률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수가 줄었죠. 인구수가 줄는 반면에 도쿄대의 그 연구 실적과 교수진,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투자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런 투자 금액 교수진에 비해서 학생의 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도쿄대학 내각에 보면은 외국인 유학생이 되게 많아요. 어떤 연구실은 절반이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도 있어요. 일본 유학생이. 심지어 특히 대학원은 예를 들면 석사, 박사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유학생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유학생은 엄청 많은데 사실 실력은 그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그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. 실제로 이제 도쿄대 안에서도 이 학부생 출신, 학부부터 도쿄대학에 진학을 했는지 아니면 대학원만 도쿄대학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다만 기업에서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. 그냥 최종 학력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쿄대학으로 또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을 경우, 대학원을 진학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동경대 대학원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부생 때 졸업연구 때 좀 성실히 4학년 졸업연구 하잖아요. 학부생 4학년 졸업연구 할 때 좀 성실히 임했다면은 또 교수님한테 좀 도쿄대학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한번 질문해보세요. 뭐 여름 방학 때쯤에 한번 질문해보세요. 그때 추천해달라고 해보세요.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그런 커넥션 좀 하나 있을 거예요. 도쿄대학 교수님 커넥션이나 같은 연구하는 그분들 커넥션 하나 있을 거니까 그때 말씀하시면은 길이 전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. 자, 이제 문과생들은 MBA 진학할 수가 있어요. 사실 이게 문과생은 좀 힘들어요. 왜 그러냐면은 MBA를 진학함으로써 최종 학력을 높일 수는 있는데 그 MBA라고 해서 꼭 이제 뭐 경영대학 아니면 상학부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이게 이과랑은 다르게 MBA는 그 학부생 때 여러분의 성적을 굉장히 잘 받아요. 뭐 GPA 3.5 이상이라든지 4.0 만점에 3.5 이상이라든지 성적을 좀 잘 받아서 성적 관리를 잘 하신 상태에서 뭐 교수님 추천을 받아서 MBA를 들어간다. 특히 이제 그 상학부 아니면은 경영대학 그 학생들 외에는 그렇게 해서 진학을 할 수 있는 게 MBA인데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학부생 때 성적이 좀 우수하고 좋은 대학원에 MBA를 진학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학부생 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거예요. 특히 그러니까 일반 대학과 그 우수 대학의 MBA 졸업생은 기업에서 엄청나게 다르게 쳐줘요.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뭐 금융
금융 쪽이나 아니면 컨설팅 업계, 그 제가 업계 순위에서 말씀드렸죠. 1, 2위. 그쪽을 노리시는 분들은 MBA 진학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. 자, 어떠셨나요? 오늘은 학력 세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일본에서는 이게 최종 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정말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자, 일본 유학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. 질문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죠? 네, 이상 진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봐요.